계속 망가지고 땡기고 저리고 마비 오고 허리 펴고 다리 펴서 오, 뚜둑 소리 났죠? 아, 이러다 다친다고. 우리 이병규 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영광입니다. 저는 척추센터에서 척추 환자 진료를 맡고 있는 신경외과 전문의 이병규 원장입니다. 우리 척추뼈가 뼈 개수로만 따지면 척추뼈는 33개, 천추 미추가 5개, 4개지만 디스크가 없이 다 붙어있는 뼈라 각각을 하나로 치면 26개의 척추뼈가 있고 맨 위에 1, 2번 경추와 천추 미추에는 디스크가 없기 때문에 23개의 디스크가 있습니다. 디스크라는 애가 왜 자꾸 속색이냐면 재생이 없어요. 우리가 수술을 해서 디스크 망가진 거 튀어나온 거를 깎아내도 다시 만들어지지 않고 부실하게 남은 디스크로 생활을 해야 되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척추 환자가 되면 평생 척추 환자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제가 본 여러분들 소방관들은 소방 업무도 그렇고 구조 업무도 그렇고 다 이제 무게 부담이 있어요. 거기에 무게가 가해지므로 여러분의 병의 속도나 강도가 조금 더 세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을 갖고 관리하지 않으면 점점 더 센 증상과 점점 더 잦은 증상이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럼 척추의 병, 우리가 대표적인 게 뭐죠? 디스크. 그렇죠. 그 디스크라는 구조물은 사실은 정상적인 구조물인데 그게 병이 생겨서 디스크라고 우리가 통칭하는 원래 의학적으로는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하는 병이 생깁니다. 디스크 병이 원래 척추가 위아래 이렇게 관절이 만나서 밑에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관절이 만나고 그 사이에서 이렇게 관절 따라서 움직여요. 이렇게. 그러면 관절 따라 움직이니까 디스크가 젊은 사람의 디스크는 이렇게 가운데로 이렇게 밀려 나와서 신경을 누릅니다. 보통 허리를 이렇게 봤을 때 이 가운데가 눌리면 주로 허리가 아프다고 그래요. 그 노란색이 신경인가요? 네, 이게 척추뼈 안으로 들어가는 신경입니다. 척추뼈 안으로 신경이 지나가고 여기에서 척추 관절 옆으로 통해서 다리로. 그래서 이게 나이 들면 보통 50 넘어가서 슬슬 디스크가 이제 푸석푸석해지고 내 체중을 견디는 게 오랜 세월 지나면 이렇게 주저앉아요. 근데 이게 좁아지기만 하면 다행인데 이게 서서히 닫아지면서 주저앉아서 우리 호떡 만들 때 밀가루 반죽을 동그란 판으로 이게 꾹 누르면 주저앉아 찡 밀려나잖아요. 이게 신경을 누르면 신경 통증이 생기고 마비가 생기고 더 센 증상이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많은 병이 이 척추 협착증. 예, 협착증은 좀 더 노년에 생기는 병이에요. 그리고 원인의 질환도 좀 다양해요. 보통 협착증을 일으키는 거는 척추가 이렇게 있으면 뒤에가 관절 있고 가운데 신경 있고 요 앞에 디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뒤로 퇴행성 디스크가 주저앉으면서 신경 통로를 좁게 하는 디스크 때문에 생기는 협착증. 그다음에 디스크가 자꾸 가라앉으니까 척추 관절이나 척추 후궁이라고 척추뼈를 이렇게 보호해주는 뼈들이 관절증이라고도 되게 주저앉으면서 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뼈가 이렇게 넓다가 자꾸 안으로 좁아져요. 그런 관절증 때문에 협착증이 오는 거예요. 결국은 통로가 좁아지는 건데 앞에서 뒤로 밀려서 좁아질 수도 있고 뒤에서 앞으로 밀려서 좁아질 수도 있습니다. 협착증은 진행 속도는 늦지만 무조건 악화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증상도 처음에는 그냥 삐끗하고 말았던 게 지속적으로 엄청 아프고 다 땡기고 저리고 마비 오고 이렇게 마비까지 오면 후유증이 좀 커지는 거죠. 보통 우리가 마비라는 게 감각 저하면 그나마 증상이 개선되면 회복이 되지만 마비가 이제 운동 마비가 와서 힘이 빠지거나 종아리가 가늘어지면 그건 후유증을 남는 증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가지 않게 미리미리 하는 게 좋고 보통 허리 병도 이 레벨에 따라서 이게 사타구니, 여기 허벅지 앞쪽, 무릎팍 정갱이, 종아리 발목, 발바닥 이런 식으로 신경이 가는 길이 다 이렇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환자의 증상만 보고 우리가 대충 어디쯤에 병이 생겼구나 생기는 거고 나이에 따라서도 생긴 모양에 따라서도 증상이 다르고
그래서 이제 정밀하게 검사를 하고 그거에 맞는 치료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 통증, 단순히 근육 통증으로 시작했는데 그걸 방치하고 만성화되다 보면 이게 신경이 눌리고 신경도 통증만 생기면 다행인데 마비가 생기거나 그래 버리면 치료가 점점 더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병은 너무 방치를 하면 안 된다. 방치하면 안 된다. 몸에서 통증이 생기는 건 나 좀 검사 좀 하고 치료 좀 해달라고 신호를 내는 거라고 생각하면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무시해 버리면 점점 더 치료가 커지는 겁니다. 원장님 그럼 어느 정도 증상이 나타났을 때 병원에 가면은 도움이 될까요? 병원에 가는 거 보통 하루 이틀 정도는 참을 수 있으면 참는 맞아. 거고 약 당연히 먹고 그 정도 해서 좋아지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근데 하루 이틀이 지나도 약을 먹어도 파스를 붙여도 호전이 되지 않거나 감각이 좌우가 달라요. 하루 뭐 이틀 지났는데도. 이렇게 먹먹해. 여기는 차갑게 느끼고 여기는 따뜻해. 아니면 이렇게 뭘 꽂거나 닿아도 네. 둔하던 느낌이 들거나 그러면 그 정도면 안 심한 되고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걸어야 되는데 엄지발가락이 안 올라오거나 어머머. 다리를 약간 끌거나 그런 거는 절대 참으면 안 돼. 그런 건 꼭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수시로 해보긴 해봐야겠네. 안 그래서 닿아서요. 디스크 심한 사람들은 이 뒤꿈치로 걸어보라고. 보통 4번, 5번에 디스크가 제일 많이 생기니까 이게 엄지발가락 마비 같은 거는 서서히 진행되니까 환자들 중에는 안 되네요라고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모르고 가는 사람도 이게 수시로 해봐야겠다. 뒤꿈치로 걷는 거. 엄지발가락을 들어서 아니 이거 간단한 방법이잖아. 체크할 수 있는. 여긴 막내 라인이라서 아직 쌩쌩해요. 네. 그리고 이제 척추를 보면 이게 사람이 정면에서 보면 좌우 대칭이듯이 이 좌우 밸런스 맞아야 돼요. 옆에서 봤을 때 사람이 귓구멍, 고관절, 복숭아뼈도 축이 맞아야 돼. 아 이쪽으로. 저를 예를 들어서 주시다. 머리 한번 네, 이렇게 들어봐요. 머리를. 귓구멍, 뒷구멍. 고관절, 복숭아뼈가 맞아요? 축이 맞아야 돼. 지금 근데 어때요? 할머니들 뭐 골다공증에서 골절 많이 되거나 허리 근육 힘이 없어서 희작은 반듯 가다가 이렇게 굽어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굽어지면 어떻게 돼? 배가 접히니까 배가 쭉 땡기고 숨도 굽어서 오래 못 걷고 가다 쉬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자꾸 걸으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굽은 상태로 계속 걸으면 이제 무릎을 구부려서 이 축을 자꾸 맞추려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할머니들 자꾸 굽는 사람들이 남들 보기 뭐한다고 지팡이나 유모차 이런 걸 끌고 다니는 거 안 하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걸 맞추려고 무릎을 구부려서 이렇게 걸으면 척추가 아픈 지 오래되면 이제 무릎 관절이 닳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동반 질환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밸런스가 맞아요. 좌우도 맞아야 되고 옆에서 보는 시상 밸런스도 이게 쫙 다 맞아야 맞춰야 된다. 이 시상 밸런스가 맞아야 되고 이 시상 밸런스가 맞아야 되고 평상시에도 와 이거 진짜 리얼이야 리얼. 실제 상황. 이게 지금 저희가 지금 뭐 어떻게 되시는 거? 소방서에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에요? 이거는 구급차 출동하라고. 그래서 필요한 인력이 지금 잠시 이제 나갔습니다. 별일 아니게. 자 그러면 이런 병이 있어요. 뭐가 됐든지 간에 뭐 허리가 아플 수도 있고 엉치가 아플 수도 다리가 아플 수도 있고 그게 디스크 병인지 협착증인지는 뭐 정밀 검사를 해봐야 아는 거예요. 그러면 치료를 오면 무슨 치료를 할 거냐? 네. 아까 낮은 단계의 치료부터 하라고 그래요. 치료 단계를 우리가 한 4단계로 나눠요. 약 먹고 물리치료하고 운동하는 게 가장 1단계, 기본 단계. 그렇게 해서 치료가 되면 굳이 2단계로 넘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경 주사가 많이 이걸 안 맞잖아요. 되면 이렇게 맞는 거. 요것도 나름 부작용이 있어요. 염증을 없애는 치료인데 계속 맞으면 뭐 면역력도 떨어지고 골다공증도 생기고 인대도 높고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막 다 찾아다니면 여기서 몇 번 맞고 얘기 안 하면 사실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거를 좀 횟수 카운트도 해서 부작용이 없이 맞아야 되고 요런 게 효과는 있는데 좀 오래 갔으면 좋겠다. 수술하기는 아깝다 그러면 시술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이제 수술로 가는 거죠. 옛날엔 디스크가 다 달아서 고정하는 것도 인공 디스크 제거하고 인공 뼈 넣고 나사를 고정하는 것도 요즘은 조그맣게 구멍 한두 개 뚫어가지고도 수술을 하니까
요즘은 바늘 갖고 오는 치료도 많고 아무래도 절개가 작으면 회복하기는 좀 나으니까 환자들 선택을 하기 전에 충분히 생각을 해보시고 치료를 하는 게 좋고 본인이 알아야 또 치료가 되는 거예요. 원장님 그러면 평소에 예. 좀 척추 건강을 위해서 꼭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음. 이런 게 어떤 게 좀 강조해 주실 게 있을까요? 예방법이라든지. 예. 이게 이제 보통 허리로 따지면 네. 이게 누워 있는 게 허리에 받는 힘이 1일 때 서 있으면 1배 반, 앉으면 2배. 이렇게 쪼그리면 최소 3배 이상의 힘이 간단 말이에요. 척추한테 척추. 부담이 가해지는 거예요? 예, 장시간 쪼그리고 있는 거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출동 같은 거 할 때 누웠다 네. 갑자기 벌떡 뭔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근육 경직이나 벌떡 이런 게 일어나는 거가 노라는 안 거죠. 좋다. 아플 때 좀 몸 정렬할 수 있게 아까 누워서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는 게 정렬에 좋은지 우선 많이 아플 때는 스트레칭을 하고요. 이제 여러 가지 운동 동작 중에서도 이 척추 디스크를 싸고 있는 코어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거. 뭐 여긴 이제 누워서 뭘 하긴 어려웠지만 서서 할 수 있는 운동 중에 네. 엉덩이를 이렇게 대고 팔을 이렇게 들고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된 다음에 최대한 스트레칭을 해주고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것만 해도 스트레칭엔 도움이 많이 돼요. 딱 붙여서 쫙 한번 들어. 해보시겠어요? 네, 원장님 엉덩이를 다 붙여야 돼요. 등 네. 엉덩이를. 뭐 이렇게 딱 붙여서 우리 또 코치 좀 해주세요. 등 엉덩이를 다 붙여. 이게 딱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몸이 아프다 그러면 더 팔을 더 위로 올리세요. 예, 그래야 쭉 스트레칭. 쭉 위로. 여기서도 쭉 붙여서 이렇게 엉덩이 빼고 이런 것들도 다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어려운 게 아니고 당장 돈 없어도 바로 할 수 있는 거네 이런 것도. 오오. 오우. 뚜둑 소리 나죠. 무리하신 것 같은데. 아 이러다 그러니까 다친다고. 무리하지 마세요. 프랭크 같은 거를 엎드려서 하지 않고 벽에다. 예, 벽에다 기대서 이렇게 벌려서 하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하고 좀 더 이제 힘을 좀 주려면 이렇게 하고서 하고 이거를 근데 그게 도움이 되지? 한번 해봐도 예. 될까요? 벽에다가 해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본인이 힘을 더 많이 받으려면 조금씩 떨어져 가면 돼요. 조금씩 떨어져 가면 되고 힘이 네, 들어가네. 그리고 한 단계 더 높이려면 다리를 하나 쭉 들어봐요. 힘이 들어가. 돼요? 돼요? 다리 들어보세요. 다리 펴서 허리 펴고 다리 펴서. 네. 아 이거 힘이 들어가죠? 네. 이거는 그럼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겠다. 잠깐. 저는 이제 플랭크라고 해서 땅바닥에서만 하는 줄 버티는 게 알았는데 아니라. 그런 이런 거를 벽에서도 되네. 예, 벽으로 해서 이용을 할 수도 있어요. 항상 얘기하지만 척추 운동은 순발력 운동보다는 지구력 운동을 찾아서 해야 돼요. 버티기. 아까 그래서- 그 원장님께서 뭐 배드민턴, 테니스 이런 게 되게 안 좋다고. 그러니까 몸을 한 방향으로 비트는 운동, 네. 골프, 볼링, 테니스 뭐 이런 거 같이 네. 탁구도 계속 이렇게 쪽으로. 똑딱 요렇게 치는 게 아니고 게임을 하면 앞으로 달려들고 뒤로 급제동 급출발하는 것들이 디스크에 충격을 많이 주는 거죠. 무리가 근데 가겠죠. 근데 운동이라는 게 또 하나도 힘이 안 들면 운동이 안 되잖아요. 내 나름의 능력에 맞는 내 난이도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추간판 탈출증 소견을 받았는데요. 어? 네. 아직까지는 제가 통증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그 통증이 없는 이유랑요. 네. 또 언제든지 통증이 생길 수도 있을지 네. 그게 궁금합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죠? 네. 저 95년생 31입니다. 보통 우리가 허리가 하나도 안 아픈 사람을 MRI를 찍어요. 그러면 40대는 40%, 50대는 50%, 70대는 100% 추간판 탈출증이 있어요. 그런 거를 무증상 디스크. 오. 병은 있는데 증상이 없는 거예요. 중상으로도 디스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측만증도 사춘기에 생기는 측만증은 아픈 병이 아니에요. 그냥 허리만 휘었어요. 근데 거기에 디스크나 협착이 생겨서 그쪽 부분이 더 가라앉으면 그쪽 부분의 증상이 훨씬 더 배가 가지고 신경 통로는 더 좁아지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무증상 병이 있어도 그게 정말 증상이 나오는 병이 됐을 때는 훨씬 더 세게 아플 수 있으니까 굳이 증상이 없는 거를 무리하게 치료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내가 허리가 안 좋다는 거는 알아야 되는 알고 거예요. 있어야 되는 네, 그래서 뭐 물건 드는데도 그냥 다리 쭉 펴고 허들용에도 콩 들거나 갑자기 너무 가벼워 벌쩍 들리거나 이러면 이 근육이 깜짝깜짝 놀래거나 디스크가 충격을 받으면 디스크가 망가지는 속도가
아까 얘기했죠.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누르는 병도 있지만 디스크가 자꾸 달아지는 병도 있다. 어떻게 주워야 되는지 한번 보여주실래요? 핸드폰 그러면 주울 때 많이 다치거든요. 그러니까 허리는 놔두고 다리를 구부려서 하는 거예요. 스쿼트 하듯이, 스쿼트 예, 하듯이. 예, 되도록이면 그런 걸 알려주셔야 돼요. 허리를 들써야 돼. 아 다리를 예, 움직여라. 그러니까 허리로 구부려서 허리로 충격을 주는 거는 좋지 않다. 다리로. 그러니까 증상이 없이도 디스크가 있을 수 있다. 네, 그렇죠. 걱정하지 그래서 않으시네. 무증상 디스크라고 그러고 운이 좋은 거고 오. 그래도 건강한 디스크는 아닌 거예요. 오늘 뭐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한테 척추에 대해서 짧게 뭐 이해할 수 있게 얘기를 했고 디스크를 아직 재생시킬 수 있는 거는 기술이 아직은 개발 중에 있고 아직은 결과물이 나온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근육 키우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게 좋고 여러분이 건강해야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이 유지되기 때문에 네. 그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10여 년 전쯤에 명예 소방관으로 위촉이 된 이후 정말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요. 사실 저도 2015년에 제가 이태원에서 가게할 때 가게에 화재가 났었거든요. 소방관님들께서 오셔서 잘 위기를 넘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영웅입니다. 방송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대한민국 안전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언제나 노력하시는 저희 소방 공무원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건강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늘 행복하시고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소방관님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저는 정말 오늘 느낀 게 많습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애써주시는 소방관 여러분들께서 사실 겉으로는 굉장히 건장하고 멋져 보이지만 그 안으로는 아픔이 많이 그러니까요. 있었다는 점을 깨달았고 참고. 소방관이 건강해 국민의 건강도 사실은 생명도 다 안전할 수 있는 건데 그 강민석 대원님의 그 사례가 느낀 게 많았고 젊었을 때는 팔팔했는데 이게 누적이 되다 보니까 안 아픈 데가 다 없어갖고 아프셔서 내근직으로 가셨는데 거기서 지금 더 아프셨어. 다시 몸 건강해지면 다시 구조대로 가서 직원들이랑 같이 현장도 뛰고 싶고 현장 근무에서 허리가 아프고 뭐 현재 사건이 그래서 지원 업무로 빠지셨는데 제가 허리를 빨리 낫게 해서 현장 복귀를 할 수 있게 도와드리면 어떨까 야. 가장 그 보람되는 일이 아닐까 싶어서 허리가 약간 측면이 있어서 조금 휘긴 했지만 아직 병으로 칠 정도는 아니고 다행히 신경을 심하게 눌러서 수술해야 될 정도의 심각한 디스크는 없으세요. 그러나 이제 소방관의 업무 특성상 퇴행이 본인 나이보다는 많이 진행이 된 상태예요. 허리 통증을 없애고 수술은 아니고 시술 같은 거를 해서 네, 알겠습니다. 꼬리뼈에서 관을 넣어서 이 공간이 좁아진 거, 염증이 낀 거를 씻어주는 치료를 해요. 뭐 치료도 잘 되고 본인도 협조를 잘 하고 앞으로도 잘 할 것 같고 평상시에 습관을 허리에 좋은 습관을 들이도록 하세요. 아 이제 다시는 아프지 않아야겠다는 마음가짐이 생겼고요. 몸 관리 잘해서 앞으로 현장 활동 더 잘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방송의 중심 KBS였습니다. 2000년생이 왜 이런 게 나와? 아 이거 목이 아파가지고 목도 이렇게 하면 오 깜짝이야. 건강정보 프로만 10년 넘게 하셨거든요. 뻑뻑해지면서 막 두통 오고 눈 아프고 다른 분야는 어떨지. 목, 어깨, 하지정맥. 예, 이건 어떠세요? 괜찮아. 괜찮으시고 숙이면은 이제 문제가 통증이 오고 소염은 회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목뼈랑 우선은 눈은 뜨셔야 돼요. 예.